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쿵, 쿵. 밤꽃 향기 진동하는 첩첩산 중 한밤중에 울리는 도끼 소리에 귀신도 벌벌 떤다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으니 바로 옥녀의 치맛바람이었답니다. 아이고 순아 아줌매, 거 들리시오? 오늘도 저 도끼질 소리가 요상하네. 장터 긴 아낙네가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도끼질이 나무를 패는 건지 여인네들 맘을 패는 건지 모르겠다니께. 순아 아지매가 킬킬거리며 답했지요. 어제는 말이오. 동네 나무꾼 만드기가 옥녀의 전무덤에 정신이 팔려 도끼를 놓치는 바람에. 아이고, 발등이라도 찍었소? 발등은 무슨, 그것이 반이나 날아갔다 아나요. 에구머니나. 그래서요? 아니, 그게 다가 아니라오. 그 꼴을 해가지고 옥녀에게 댐비들었다가 얻어차이고 언덕을 굴렀다지 뭐요. 그랬다면 크게 다쳤겠소. 다친 건 몸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카더만. 장터 안악들 사이로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호랑이도 울고 간다던 옥녀가 요즘은 새로운 나무꾼 때문에 순한 고양이가 됐다는데. 허이고, 나무꾼이 힘이 정말 대단한가 보구만. 옥녀의 치맛바람에 안 쓰러진 사내가 없다더니 과연 어떤 나무꾼이었기에 팔도강산을 휘어잡은 옥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의 도끼질이 그리 대단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첩첩산 중에 울려 퍼진 도끼 소리보다 더 뜨거웠던 옥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밤이슬보다 더 촉촉했던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던 그날, 첩첩산 중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옥녀의 소문은 바람결 타고 퍼져나가 어느새 팔도강산을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아이고매, 오늘도 저 계곡에서 정신 나간 사내 하나가 튀어나왔다 아나요? 장터 두부장수 안하기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뭐라고? 이번엔 누군데요? 저 건너마을 갑부집 아들내미 아니겠소? 옥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카다가 전기를 쪽쪽 다 빨려가 도망쳐 나왔다 아나요? 아이고, 그 잘난 도련님이 옥녀한테 덤볐었다는 말씀이요? 그러면요, 계곡에서 옥녀가 허리를 살짝 꼬면서 웃어주니까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서 움막으로 들어갔다 아나요? 참말로 옥녀한테 한 번 걸리면 저승사자께 무난 인사 드리고 온다 카드만 어째 남정네들은 알면서도 그러는가. 장터 안악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지요. 저기 옥녀 온다. 먼 발치에서 걸어오는 옥녀의 모습에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답니다. 치마폭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저고리 끝자락이 하늘하늘, 사내들의 눈알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지요. 아이고, 저거시기 좀 봐라. 허리는 버들가지 마냥 휘 늘어지고 전무덤은 한강 물난리 마냥 출렁출렁. 한편 옥녀를 시기하는 안악들의 눈초리도 매서웠습니다. 저리 요망한 년이 어디 있다요. 꼬리 살살 치면서 동네 사내들 정신줄을 다 놓게 하고 말이요. 그러게 말이요. 옥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웃는 듯 마는 듯 보일 듯 말 듯. 그 고운 자태의 장터 사내들은 또다시 정신이 혼미해졌답니다. 아니, 이래서 양반과 도련님들도 밤마다 계곡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거구만. 장터 안악 하나가 귓속말로 속삭였는데 장터 건너편에서 한 사내가 휘청거리며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괭하고 다리는 힘이 풀려 있었지요. 아이고, 저게 누구요? 저번에 과거 보러 한양 가던 김서방 아니요? 맞네. 근디 와 저리 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요?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죽겠네. 옥녀 그것은 사람이여 뭐여? 죽을 뻔했는디 또 안고 싶네 그려. 과거고 뭐고 다 버리고 저 계곡에 들어가 살고 싶구만. 해가 저물고 달빛이 계곡을 비추기 시작하자 옥녀가 머무는 계곡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으아, 나 죽소. 살려주시오. 아이고매, 또 시작났네. 빨래를 넣는 춘덕이의 안악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누구요? 저 소리를 들어하니 건너마을 큰 부잣집 아들내미 같은디. 그 잘난 도련님이 옥녀한테 홀딱 빠져서 저승길을 넘나들고 있나배. 그러게 말이여. 어제는 곱창집 덜렁이도 저러다 새벽달 골 때가 되어서야 기어나왔다 카는디. 하모하모,
그 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개져서 내 집 앞을 지나가더라고. 다리는 후들후들, 눈은 풀린 채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하늘이 보여! 선녀가 날 부러! 아이고, 저것 보소. 이번에는 아주 저승문 앞까지 갔나 보네. 쉿. 조용. 이제 곧 끝나가는 갑소.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하더니 한참 뒤에 들려오는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요. 어머, 저기 좀 보시오. 저승 갔다 온 산에 한 명 또 나온다. 아이고, 다리는 왜 저리 휘청거리는지 혼이 반쯤 빠져나온 모양이여. 그리고 잠시 후 옥녀의 오막살이에서는 은은한 웃음소리만이 새어나왔답니다. 옥녀가 대단하긴 대단한가벼. 그러게, 지금까지 옥녀의 거시기한 한을 풀어준 사내는 하나도 없었다 않카나. 그때였습니다. 쿵쿵. 멀리서 들려오는 도끼질 소리에 옥녀의 귀가 쫑긋 섰지요. 이상하네. 이런 늦은 시각에 도끼질 소리라니. 옥녀는 슬며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어떤 사내가 홀로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달빛은 은은하게 내리쬐고 밤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오는데 그 사내의 도끼질만은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내들이 옥녀의 치맛자락을 탐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나무를 패는 사내는 처음이었지요. 그의 도끼질에는 구차한 욕심이 아닌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답니다. 이상하네. 저 사내의 도끼질은 마치 산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 아이고매. 저 사내는 또 누구고 어깨는 바위 같고 팔뚝은 곰을 닮았네. 옥녀는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때 쿵! 사내의 도끼에 소나무가 우지직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저 힘 좀 보소. 우리 마을 떡새보다 더 장사 같은디.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쓰러진 나무를 패다가 흘린 땀을 닦으려 고개를 들었는데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순수했답니다. 어머나. 옥녀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사내는 다시 나무를 패기 시작했지요. 쿵덕쿵, 쿵덕쿵. 그의 도끼질이 마치 옥녀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답니다. 하늘이시여. 저런 사내는 처음 보는구려. 그런데 이놈의 다리는 왜 이리 후덜거리지? 옥녀는 사내의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패던 나무가 엉뚱한 방향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매. 조심하세요. 옥녀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자 옥녀의 외침에 사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쓰러지던 나무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요. 으악! 사내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찰나 옥녀가 뛰어나왔지요. 괜찮으시오? 옥녀가 다가가려 하자 사내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한밤중에 소란을 피웠소. 아니 소라는 무슨. 근디 서방님은 처음 뵙는 얼굴인디. 옥녀도 가까이서 보는 사내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저는 이 골짜기로 새로 들어온 나무꾼 덕산이라고 하여 산 너머 마을에서 왔는디. 그때였습니다. 전둥이 치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매. 이런 날벼락이 있나? 어서 저 오막살이로 피하시죠. 옥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처자와 단둘이. 덕산이가 망설이는 순간 천둥이 우르르 쳤답니다. 하늘도 피하라 하는데 뭘 망설이여. 어서 들어오시라니까요. 비를 피해 옥녀의 오막살이로 들어선 덕산이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 둘뿐이었으니 옥녀의 체온이 느껴질 듯했지요. 아가씨. 덕산이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에그, 아가씨는 무슨. 그냥 옥녀라고 불러주시오. 옥녀가 살포시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그래도 젖은 몸으로 처자 방에 함께 있자니. 덕산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그때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답니다. 아이고매. 이런 날씨에 어딜 가시려고요. 비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계시지요. 옥녀가 다가와 덕산이의 바지 가랭이를 잡아버리자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지요. 촛불이 살랑거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저 술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그래도 남녀가 이래도 되는지. 덕산이는 말끝을 흐렸지만 옥녀의 하얀 손목이 눈에 밟혔답니다. 에이, 비 피하러 들어온 손님한테 술 한 잔 권하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라요? 옥녀가 술을 따르는데 저고리 끝자락이 살짝 젖어 맑은 살결이 비치자 덕산이는 얼른 눈길을 돌리며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옥녀의 달콤한 향기가 자꾸만 코끝을 간지렸지요.
아이고, 이거 원. 덕산이는 결국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옥녀의 고운 손끝에 살짝 스쳤을 때 두 사람의 눈빛이 달빛처럼 어른거렸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촛불은 가늘게 흔들리고 장독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하고 울렸지요. 서방님은 산 너머 마을에서 여기까지 왜 오셨소? 저 그저 나무를 하러 왔지요. 덕산이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옥녀가 술잔을 다시 채워주었지요. 에이, 거짓말도 말같이 해야지. 산 너머 마을에도 나무는 많을 텐데. 옥녀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나자 덕산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였지요. 실은 처자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이요? 옥녀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 여기에 엄청나게 거시기 해버리는 처자가 있다고 해서지요. 덕산이는 말을 더듬었지요. 뭐시라고요? 내가 그리 흉악해 보이시오? 옥녀가 발끈하며 일어섰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져 덕산이의 품으로 들어가고 말았지 뭡니까? 어머나! 덕산이는 당황해서 옥녀를 붙잡았지만 그만 둘이 함께 이불 위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어허.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거칠어졌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답니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촛불 아래 풀어진 저고리 사이로 옥녀의 하얀 살결이 달빛처럼 은은히 빛났지요. 저 서방님. 옥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바람 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덕산이는 거친 손으로 옥녀의 어깨를 살며시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옥녀는 달빛처럼 부드럽게 녹아들었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오? 서방님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이리 가까이서 다 들리는데 서방님은 왜 그리 망설이시나요? 나는 처자가 다른 사내들처럼 나를 그저 하룻밤 손님으로 여길까 두렵소이다. 더구나 난 그저 나무꾼인데. 내가 언제 서방님더러 양반이라도 되라 했소? 옥녀가 발끈하며 덕산이의 품을 깊게 파고들었고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난 새벽녘, 비바람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장독대의 물고랑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지요. 서방님. 옥녀가 덕산이의 넓은 가슴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왜 그러시오? 지금까지 나를 찾아온 사내들은 말이오. 내 몸만 탐했다오.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디 서방님은 내 마음부터 어루만져 주시니. 옥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덕산이는 옥녀를 더욱 품에 꼭 안았지요. 나는 처음 처자를 봤을 때부터 그 고운 눈매에 슬픔이 가득한 게 보였소. 이제 처자는 그만 부르시오. 난 이제 서방님의 옥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달콤하게 웃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옥녀는 부지런히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쿵쿵 도끼질 소리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아이고, 옥녀야. 예전엔 도끼질 소리만 들어도 움찔거리더니 이젠 서방님 그것 생각에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구먼. 아이고, 할매도 참. 옥녀는 수줍게 웃으며 도시락을 들고 산으로 향했는데 덕산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그의 넓은 등짝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서방님. 어이구, 이게 웬일이요? 덕산이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았지요. 아침도 못 드시고 나오셨을 것 같아서 서방님 생각하면서 새참을 준비했답니다. 아이고, 이런 정성을 봤나. 나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보. 덕산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요. 근디 서방님, 저 바위 좀 보시오. 제가 어릴 적부터 늘 거기 앉아서 달을 보았다오. 옥녀의 말에 덕산이는 문득 그녀의 외로웠을 시간들을 생각했지요.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을 옥녀를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서방님은 왜 나무꾼이 되셨소? 옥녀가 물었습니다. 덕산이는 잠시 하늘을 보다 말했지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을에 계시던 훈장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동네 나무꾼들을 보고 배우며 자랐지요. 옥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 이리 외진 곳에 혼자 살게 되었소? 덕산이의 물음에 옥녀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16 되던 해 부모님이 모두 천연두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지냈지요.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산이는 조용히 옥녀의 손을 잡았지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요물이라 해요. 밤마다 사내들을 유혹한다고. 옥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허면 그건 다 거짓이었소? 덕산이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아니요, 다 사실이에요.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어서. 옥녀가 덕산이의 등에 살며시 기대자 덕산이가 말했답니다. 이제는 내가 있잖소. 하지만 이런 달콤한 나날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덕산이와 옥녀를 시기하는 이들이 덕산이가 옥녀의 움막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지요. 저기 좀 봐라. 옥녀의 집에서 또 사내가 나온다. 아니, 이번에는 누구요? 저 산에 산 너머에서 온 나무꾼 아니요?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 쫑긋 세운이는 마을 덕호였지요. 뭐라고? 옥녀한테 새로운 놈이 들락거린다고? 덕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덕호는 옥녀를 첫눈에 반한 이후로 밤마다 그녀의 오막살이 근처를 어슬렁거렸던 사내였지요. 에이그, 내가 저 옆편 애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산 너머 촌놈한테 눈길을 주다니? 덕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문득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그 나무꾼 놈 알고 보니 도둑놈이라 카대. 뭐라고? 도둑놈이라니? 그러니까 산 너머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다 카더라고. 덕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거 재미난 일이 되겠구만. 그는 곧장 마을 건너편 양반가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옥녀에게 한때 거절당했던 지봉 도련님이 살고 있었지요. 도련님, 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뭔 이야기인데 이리 급히 찾아왔느냐? 그 옥녀 말입니다. 도련님께서 한때 눈독 들였던 그 여인 말입니다. 그깟 년은 잊었다. 감히 나를 거절한 상것 주제에. 지봉이 찻잔을 내려치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헤헤, 근데 그 산 것이 이제는 도둑놈하고 눈이 맞았다 하더만요. 뭐라? 도둑놈이라니? 지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산 넘어서 온 나무꾼인데 알고 보니 도둑질하다 쫓겨난 놈이라 합니다. 그런 놈이 도련님께서 한때 마음 두셨던 여인과 낮이고 밤이고 정을 통한다고 합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지봉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덕호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지요. 그냥 잡아들이기만 하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 요 같은 년도 함께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래서 어쩌자는 게냐? 제가 좋은 수가 있습니다. 덕호의 속삭임에 지봉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장터에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여. 양반과 곳간이 털렸다네. 뭐라고? 그 튼튼한 곳간을? 거 쇠도끼로 잠긴 문을 부쉈다 하는디. 장터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자마자 덕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둑놈을 봤습니다. 산 넘어서 온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곳간 쪽으로 가더만요. 아니, 그 덕산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째. 그리 순박하던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에이, 순박한 척했던 거지. 처음부터 곳간을 노리고 접근했던 걸 거야. 건너편 국밥집 안악이 한숨을 쉬었지요. 그럼 뭔가 수상하더라니까. 밤마다 도끼질을 하는 게 아마도 곳간 문을 부수는 연습이었나 보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옥녀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옥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우리 서방님이 그럴 리가 없구먼. 어젯밤 덕산이의 순박한 눈빛과 거친 손길이 떠올랐지요. 우리 서방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요. 옥녀가 움막에서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지요. 저기 보시오. 덕산이 집에서 양반과 물건이 나왔소. 덕호가 심어둔 작물이 발견되자 덕산이는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갔답니다. 그의 순박한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지요. 이 더러운 놈! 감히 양반과 물건을 훔치다니! 포졸들이 덕산이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옥녀가 달려갔지만 지봉이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입가에는 은은한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내년도 한통속이었겠지. 도둑놈의 앞잡이년. 밤마다 도둑질 다니는 놈을 끌어들여 이제는 양반가까지 노렸구나. 지봉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됐는데 아침 이슬이 맺힌 국화꽃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지요. 에그머니, 알고 보니 도둑놈하고 눈이 맞았다니. 그러니까 밤마다 도끼질 소리가 났던 거였어. 양반과 곳간을 노리고 앉으시구먼. 아이고, 세상 망신이라. 우리 마을에 그런 요물이 살고 있었다니. 옥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더 아픈 건 저 멀리 끌려가는 덕산이의 뒷모습이었지요.
서방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오. 옥녀의 속삭임이 가을바람에 흩어졌고 그 순간 장터 한켠에서 덕호는 씩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년도 맛을 봐야지.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포졸들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포졸이 화를 내려는데 노인이 말을 이었지요. 내가 바로 산 너머 마을 훈장일세. 이 덕산이는 내 제자요. 훈장님이 어떻게 여길? 아버지 같았던 훈장님을 보자 덕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에이고,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도둑질을 하겠느냐? 훈장님이 덕산이의 뒤통수를 탁 쳤지요. 아이쿠, 골통아. 근디 훈장님, 저는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요. 허허, 그래, 내 다 알고 있다. 이 늙은이가 귀가 어둡지. 눈은 아직 밝다네. 이보시오. 포졸 나리들, 저 덕호란 놈이 어젯밤에 양반대 곳간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게 보이길래 뒤를 밟아봤지.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덕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거 봐라! 저 덕후놈 낯빛 좀 보소! 춘덕이 할매가 소리쳤습니다. 포졸나리, 나도 직접 본 게 있다오. 국밥집 할매도 나섰지요. 어쩌녁에 덕호랑 치봉 도련님이 곳간 앞에서 수군수군하는 걸 봤다요. 아이고, 이런 망나니 같은 놈들을 봤나? 포졸들이 이번에는 덕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오해요. 내가 어찌... 덕호가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훈장님, 말씀해 주시오. 우리 서방님께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옥녀가 애타게 물었지요. 훈장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산이는 내 집에서 자란 아이라네. 그 아비가 죽기 전 이 아이를 부탁하며 한 가지 유언을 남겼지. 마을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첩첩산 중에 묻힌 그의 아버지가 명문가 자제였다는 걸 아는 이는 나뿐이라네.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이곳까지 숨어들어 살았지. 아이고 매, 그랬던 거요? 그래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며 한 가지 부탁을 했지. 덕산이가 장가들 때쯤 그 아이의 출생 내력이 담긴 편지를 전해달라고. 그러면 덕산이가...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맞다네. 덕산이의 본명은 박현명. 전 판서 박한수의 손자요.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고 지봉 도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러면 전 판서 나리... 포졸들이 덕산이의 묶음을 얼른 풀어주었습니다. 잠깐만요. 옥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판서 댁 손자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옥녀를 바라보았지요. 나는 그저 나무하는 덕산이만 있으면 돼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나무를 패고 이슬 맞은 풀잎처럼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덕산이가 좋단 말이요. 애구매, 저거 봐라. 옥녀 눈에서 진주가 뚝뚝 떨어진다. 그때였지요. 이놈들! 치봉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상놈 주제의 양반과 자손이라 사칭하다니! 치봉이 덕산이를 노려보며 외쳤는데 덕호의 얼굴은 울상이 되어 있었지요. 아이고, 도련님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덕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이 덕호의 어깨를 딱 붙잡았지요. 저기 좀 보쇼. 덕후놈 저고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데? 야채 파는 할매가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덕호의 저고리를 뒤지자 양반가의 도장이 떨어졌답니다. 이건 도련님께서 주신... 덕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치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에라이, 이제 다 들통났다. 그런데 갑자기 춘덕이 할매가 치봉의 멱살을 잡아챘는데 평소엔 꼿꼿하던 할매의 허리가 이렇게 펴질 줄이야 아무도 몰랐답니다. 이렇게 해서 덕호와 치봉은 관아로 끌려갔고 며칠 뒤 봄비가 내리는 아침 덕산이와 옥녀의 혼례가 치러졌답니다. 아이고 매, 저것 좀 보소. 옥녀가 물이 올랐구먼 그려. 아이고 덕산이 저것도 어디서 안 꼴리제. 덕산이 그것이야 튼튼하기로. 천하에 견줄 만한 이가 없이. 아이고 부럽네. 첫날 밤에 얼마나 힘을 쓸란가. 안악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자자, 조용히들 하시오. 훈장님께서 덕산이한테 뭐라 하시네. 훈장님은 덕산이 앞에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다. 이제는 내가 읽어볼 때가 됐구나. 덕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지요. 아버님. 서방님. 옥녀가 걱정스레 덕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제 나는 박현명도 덕산이도 아닌 그저 당신의 남편일 뿐이오. 아이고,
저런 다정한 말을 내가 평생 들어본 것 중에 제일 고운 말이요. 준덕이 할매가 콧날을 훔쳤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분들 올리시오. 그런데 그때 덕산이와 옥녀가 마주보고 저를 올리는데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 한켠에 소나무가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무슨 불길한 징조인가? 에이, 무슨 소리요? 저건 축복이지. 훈장님이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소나무가 신랑 신부를 향해 절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징조가 어디 있겠는가?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아이고, 우리는 또 무슨 불길한 일인가 했네. 그때였습니다. 저기 급히 달려온 이는 전 판서대카인 아니오? 전 판서댁에서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박현명 도련님, 큰일 나셨습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치봉 도련님이 관아에서 독을 먹고 자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고백하기를 전 판서님께서 귀양 가신 것도 모두 자기 아버지의 모함이었다 하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서방님. 옥녀가 덕산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도련님, 어서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전 판서님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지자 덕산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옥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나는 가지 않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인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내게는 권세도 명예도 필요 없소. 이제 나는 그저 나무꾼 덕산이로 살고 싶을 뿐이오. 하지만 도련님, 내 아버지께서 이곳을 택하신 이유를 알 것 같소. 세상의 명리를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거지. 덕산의 말에 훈장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그래, 내 아버지도 분명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게다. 아이고, 말씀 좀 들어보소. 저리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내가 어디 있겠소? 그러게 말이요. 옥녀가 복이 터졌지 뭐요. 그렇게 덕산이와 옥녀는 이 마을에 남아 살기로 했답니다. 첩첩산중에서 울리는 도끼질 소리는 이제 사랑의 노래가 되었고 옥녀의 오막살이는 행복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천시인연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때와 사람의 인연이라는 뜻으로 모든 일이 때와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세상의 편견과 시선에 맞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 두 사람의 여정이 잘 보여주네요. 옥녀는 외로움에 몸을 맡기던 방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덕산이는 권세와 명예보다 소박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달 밝은 밤이면 산 너머에서 쿵덕쿵 쿵덕쿵 도끼질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여보, 오늘도 도끼질이 마음에 드시오? 아이고, 서방님도 참. 낮에는 나무에 도끼를 푹푹, 밤에는 내 맘에 도끼를 푹푹. 참말로 도끼질 하나는 타고나셨다니까.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